5월 첫날에 전해드리는 통키 뉴스와 히사모 뉴스입니다. 5월 한 달도 무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날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미주놀과 히사모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힘차게 렛츠고! 첫 번째 소식은 모더나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냉장 보관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FDA에 요청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CNBC 방송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3개월간 안정적으로 냉장 보관할 수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했다면서 냉장 보관 유효 기간이 종정 최대 3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나면 백신 보급이 한층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백신들 가운데 모더나 주식 차트의 모습이 가장 훌륭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코로나 감염증을 활발하게 백신 접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가들이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블룸버그가 최근 집계한 4월 코로나 회복력 순위를 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가장 대표적인 백신 접종 선두국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은 평가 대상 53개국 중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룸버그가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작년 11월 21위였으나 10위권 중반대를 거쳐 백신 접종 효과가 본격화된 올해 3월 5위로 9계단 상승하는 등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작년 11월에는 17위였으나 올해 4월에는 8위로 올라섰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미국의 수직 상승은 더 극적인데요. 작년 11월 18위에서 12월 37위까지 떨어졌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35위에서 27위, 27위에서 21위, 그 다음에 4월에는 17위로 가파르게 올라섰습니다. 영국도 작년 11월 27위까지 27위에서 올해 4월 18위로 상승했고요. 영국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자 지난달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4월 6위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작년 11월의 4위보다는 다소 하락한 수치입니다. 4월 순위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요. 그동안 1위를 지키던 뉴질랜드는 처음으로 선두에서 밀려 2위로 내려왔고요. 호주가 3위, 대만이 5위, 일본이 7위. 와, 일본이 7위인 게 좀 우아하네요. 핀란드가 9위, 홍콩이 10위 등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국제 구리 가격이 무서운데요. 자, 한때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이에 따르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이날 한때 전날 종가보다 1.3% 오르면서 10여 년 만에 최고가인 톤당 1만 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요즘 오르지 않는 원자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전 세계 경제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중국 경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 코로나 대유행 기간 급증한 부채 관리에 나선 가운데 올해 1분기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1분기 말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 276.8%로 작년 말보다 2.6%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의 소식입니다. 항상 썬데이마다 MBC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지출 계획안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자, 옐런 장관은 2일 M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의 일자리 및 가족 계획 지출은 향후
8에서 10년간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주시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해결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안은 우리 경제를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투자라고 강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물적 인프라 투자인 일자리 계획, 보육, 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역점을 둔 가족 계획을 위한 천문학적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자넷 옐런 재무장관 한번 믿어볼까요?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카지노에서 1일 저녁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저녁 7시 30분께 위스콘신 그린베이 서쪽의 오네이다 카지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을 든 용의자는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를 찾아 카지노로 들어갔다가 현장에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는 대신 그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의 총격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스페이스X 소식입니다. 자,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했던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상업용 로켓 회사인데요. 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날 오전 2시 56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호 캡슐이 플로리다주 앞바다 멕시코만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귀환한 우주비행사 4명은 지난해 11월 크루 드래곤호에 탑승해 IS에 도착한 뒤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참 반갑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우주 비행 모습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LA 지역의 도서관 30여 곳이 10일부터 대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속 경제 재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남가주 가솔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A 평균 가솔린 가격 4불 08을 기록하고 있고요. 셔먼옥스 스포츠파 총격 사건이 일어났네요. 셔먼옥스 아시죠? 여기 캘리포니아에 3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 이러다가 총으로 망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자, 워런 버핏이 부양책 덕분에 미국 경제는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애플 매도, 작년에 애플을 판 것은 실수였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채굴 탓에 전 세계 나라에 전기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는 비트코인 채굴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는데 채굴하다 걸리면 3년의 징역형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 사용량 1위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요. 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려 6,453. 와우. 2위가 미국인데요. 절반입니다. 3,989. 그 다음에 한국은 8위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말레이시아가 26위. 와우. 단위는 테라와트입니다. 인도의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도가 코로나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인도가 전 세계 최초고요. 인도의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40만 1993명으로 집계됐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보도를 했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인도 기록을 경신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도의 이 모습을 주목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전 세계가 좀 협력해서 빨리 백신 보내고 인도의 이 불을 끄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에 난데없는 금주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골든위크를 맞아 도쿄 등의 3차 긴급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음식점 영업은 오후 8시로 제한하고 영업시간 동안 술 판매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당근 일본인들 뿔났습니다. 왜 갑자기 술을 못 먹게 하느냐? 일본 사태도 못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 한번 가볼까요? 지난해 3월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일부터 부분 재개됩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 자, 지금까지는 금지였거든요. 한데 이제 내일부터 부분 재개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해본 적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초기 투자 금액도 제한받는다고 하는데요. 점점 한국 주식시장도 미국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개인도 숏이라 그러죠.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신 보급으로 인해 경제가 재개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재택근무를 끝내고 6월부터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통보들을 속속 받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재택근무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내용들이 미국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예외였지만 남편과 둘이서 사는 길은 당장 출퇴근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 사무실에서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미국의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에 시동을 걸면서 직장인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재택근무가 익숙해져 사무실 복귀는 싫은데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출근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재택근무로 누렸던 워라밸, 즉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통근 시간이 최소 2시간인 길도 출퇴근과 맞바꿔야 할 동네 산책을 아쉬워야 했고요. 더불어서 어린 자녀들을 프리스쿨에 맡겨야 되는 재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커머스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쿠팡 비켜라, 우리 물건 우리가 판다, 일명 D2C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2019년 11월 나이키는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을 떠났습니다. 나이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키우려고 매출이 보장된 거대 유통망을 떠나는 모험을 택한 건데요. 1년 뒤에 코로나 때문에 의류나 스포츠 업계가 고전하는 가운데 나이키의 2020년 9월에서 11월 매출은 전년보다 9% 늘어난 112억 달러,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무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키의 온라인 판매가 84%나 급증했습니다. 제너시스 BBQ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과 손잡고 19,000원의 치킨을 11,000원에 팔았습니다. 단 할인은 BBQ 앱과 홈페이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행사 한 달 만에 회사 앱 가입자가 3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돼 7배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의뢰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존, 쿠팡 같은 막강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를 의존하던 기업들이 이들을 건너뛰고 자체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소비자와 연결하는 모델로 속속 전환하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D2C입니다. Direct to Customer, Direct to Customer 방식인데요. 미국의 경우 D2C 시장 규모가 2017년 7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23조 7,500원이 돼 3배 가까이로 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업체 삼성전자의 행보도 주목거리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 공개한 차세대 기업관리 시스템 NERP에 전에 없던 온라인 직접 판매 현황 분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같은 주요 제품을 판매하는 D2C 사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는데요. 최근 유통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커머스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경쟁자 애플이 자사 스토어를 통해 제품의 30%를 판매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삼성도 D2C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삼성과 애플은 서로 지켜보고 있다가 돈 되는 것은 사이좋게 잘 나눠 갖는 것 같습니다. D2C 모델의 최대 장점은 유통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의 취향과 소비 성향 같은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 마케팅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자사 앱 할인 마케팅으로 지출한 비용이 적지 않지만 앱 이용자 데이터가 많아지면 고객 성향에 맞춘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온 유통 플랫폼이 PB,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면서 제조업체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상황도 기업들로 하여금 변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도 유통 공룡 아마존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PB 상품을 만든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제조업체들이 탈 아마존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죠. 아마존에서 만드는 제품들, 코스코도 마찬가지고 코스코의 컬컬핸들은 대놓고 베끼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쿠팡도 요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의 상점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매뉴팩처와 컨택을 해서 자사 브랜드로 만드는 일종의 도둑 행위죠. 자, 이 C2M 즉 D2M 아니요. 다시 한번. 기업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요구하는 판매 수수료나 입점 조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나이키가 지난해 매출 성장세에 비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도 온라인 플랫폼에 내야 하는 판매 수수료가 줄어든 덕분입니다. LG생활건강과 농심은 쿠팡의 최저가 납품 요구에 아예 쿠팡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자, D2C 모델은 기업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C2M, 즉 커스터머 투 매뉴팩처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데요. 제조사가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취향이나 구매 습관, 잠재 수요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가구사 메이드닷컴입니다. 자, 이 메이드닷컴 회사에는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외부 디자이너들이 이 회사의 가구 디자인을 제안하면 회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데요. 선택을 많이 받은 디자인은 중국, 베트남의 명품 가구 제작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판매자는 더 큰 마진을, 생산자는 더 많은 일감을 챙길 수 있어 모두가 윈윈 한다는 전략입니다. 세상이 참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의규현이라는 책을 쓴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요, 공룡은 멸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멸종하지 않은 종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변화하는 시대에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생명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시대의 흐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예측과 대응 가운데 90% 대응의 지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5월 첫날 전해드린 저희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힘차게 시작하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을 비롯해서 각종 연휴가 낀 5월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라니맘닷컴의 제품 영상도 잘 봐주시고요. 5월 들어서 라니맘닷컴의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새로운 단톡방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단톡방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행복한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 라니맘닷컴에 이번에 입고된 동결건조 자연조미료 고추 세트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장 본 이 고추가 냉장고에 좀 오래 지나다 보면 막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조미료가 아니라 그냥 동결 건조한 겁니다. 제품도 충청북도 충주에서 재배된 고추로 만든 한국에서 온 정말 명품 중의 명품이고요. 자, 이 제품 쓰시게 되면 굳이 고추를 오래 사놓고 시들어서 버리는 일은 없을 거고요. 한두 개 알만 넣으시게 되면 굉장히 매운맛이 얼큰합니다. 미즈놀 팀장이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